은퇴 후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꿈은 꿈일 뿐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평생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 제자들을 위해 바치듯 살아온 분들이라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고민의 정점에서 용기 내어 떠난 60세 퇴직 교사 정숙자 씨의 진짜 인생 여정입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 후 여행이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쉽지 않았죠. 연금도 크지 않고 가진 돈은 고작 3천만 원 남짓? 그녀는 고민 끝에 비행기 대신 기차를, 호텔 대신 민박과 현지인 집을, 소유 대신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 없어도 괜찮았어요. 난 지금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은 반드시 많은 돈과 안정된 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례 1. 교사 퇴직 후 삶의 주어가 드디어 나가 되다. 정숙자 씨는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본인의 삶이 어느 순간 내가 없는 삶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매일 학생, 학부모, 교장 선생님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요. 퇴직 후 우울감이 몰려오던 어느 날 그녀는 20대 시절 쓰던 다이어리에서 40전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가복이라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순간 가슴이 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간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여행은 동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60세 여성 혼자 무모하다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버스 타는 법도 몰라 헤맸지만 그녀는 점점 삶의 주어를 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어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거요. 사례 2. 돈보다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의 전환. 여행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바로 돈입니다. 정 선생님도 처음엔 퇴직금 3천만 원 중 일부를 여행비로 쓰는 게 겁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여행하면서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적게 쓰면 돼요.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삶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한 끼에 2만 원짜리 식당을 가는 대신 현지 마트에서 빵이랑 치즈, 과일을 사서 공원에서 먹었습니다. 하룻밤에 15유로짜리 호스텔에서 자면서도 프랑스 파리의 석양은 똑같이 아름다웠고 이탈리아 골목길의 풍경은 여전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녀는 적은 돈으로 더 크게 느끼는 행복을 배운 겁니다. 여행 5년간 다녀온 나라는 무려 17개국. 그런데 지출은 단돈 1,8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사례 3. 나이 듦은 제약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였다. 우리는 흔히 여행은 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시간도 돈도 젊을 때가 낫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겉만 보고 지나쳤던 게 나이 들고 나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녀는 여행 도중 만난 30대 한국 청년과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냥 대단하네요 정도로 감탄할 때 정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토록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 고독과 절망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요. 나이가 들어 여행하니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깊어요. 그리고 그런 여행이 진짜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여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숙자 씨의 여정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여는 것이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했지만 매일이 무료하고 허전하신가요?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낯선 골목을 걷는 것, 버스 타고 모르는 시골역에 가보는 것, 혼자서 카페에서 책 읽는 것, 이 모든 게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볼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용기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돈 없어도 괜찮았다는 은퇴자의 고백, 그 안에 담긴 은퇴 설계의 핵심.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이래서의 해방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퇴직 이후 우리는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을 다시 세워야 하는 전환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숙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33년간 봉직하다가 60세 정년 퇴직 후 오직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5년간 17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감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는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재설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삶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정숙자 씨가 처음 느낀 허탈감은 매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직업에 몰입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자신을 다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학자 윌리엄 브리저즈는 그의 책 트랜지션즈에서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정의하며 전환기의 핵심은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제는 직업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정숙자 씨가 여행을 통해 나의 삶의 주어를 되찾은 것은 바로 이 정체성 재구성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삶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꾸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죠. 그건 연금 많이 받는 사람 얘기지. 난 집도 없고 애들 교육비에 빚까지 있는데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정숙자 씨는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도 5년간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총 17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비용 중심이 아닌 경험 중심의 소비 전략을 택한 것이죠. 경제학자 줄리엣 쇼는 더 오버스펜트 어메리컨에서 소비의 문제는 소득 수준보다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타인과의 비교 없이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적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만족도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숙자 씨는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 외식 대신 마트 식사를 택했고 기념품 대신 매일매일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녀에게 진짜 값진 건 다녀온 흔적이 아니라 삶을 체험한 기억이었던 것이죠.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행동력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력도 딸리고 영어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닐 자신이 없어.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체력이나 능력 이전의 마음가짐과 실행력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베카 레비 박사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노인도 활동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무려 7.5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자 씨는 혼자 기차를 잘못 타기도 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길을 찾고 현지인을 만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재활 훈련이자 자아 회복의 여정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하며 지금 내 은퇴 계획에 삶의 방향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얼마를 모아야 할까?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까?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만 고민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 그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숙자 씨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고 그 여정이 결국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먼저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걷기, 낯선 책 한 권 읽기, 혼자 카페 가서 생각하기.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퇴직날,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58세의 박 과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30년 넘게 줄곧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이 일만 해왔죠. 조기 퇴직까지 감수하면서 선택한 은퇴.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를 고민합니다. 아내와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친구들과는 대화의 결이 어긋나고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습니다. 퇴직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작은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됩니다. 본문 퇴직 후 삶을 망치는 3가지 함정, 그리고 대책. 1. 할 일이 없는 자유는 고통이다. 구조 없는 시간의 늪. 박 과장은 퇴직하고 나면 매일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글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시계만 쳐다보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TV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책은? 퇴직 전에 하루의 루틴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루틴을 계획이 아닌 습관으로 가져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공부든 자원봉사든 주 2회 일자리든 사회적 연결이 포함된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2.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어려운 이유. 박 과장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내와 마찰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말도 줄고 소소한 문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요. 예전엔 퇴근하고 잠깐 마주칠 때가 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자기 생활이 있었고 나도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답답하니까 자꾸 부딪혀요. 대책은? 부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더 가까워질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따로 시간을 보내는 법, 취미를 공유하는 법,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각자 외출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작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경제적 여유? 생각보다 금방 흔들리더라고요. 현실을 과소평가한 준비 부족. 박 과장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당분간은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 그리고 갑자기 생긴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치매 진단받고 요양원 알아보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내 노후 걱정도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 걱정까지 해야 하니 갑갑했어요. 대책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 얼마 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감안해서 최소한 6개월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 전에 블로그 수익화, 유튜브 시작, 소규모 투자 또는 단기 일자리 등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인생. 박 과장은 지금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퇴직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 없이 퇴직했기 때문이라고요. 퇴직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자유는 무력함으로 바뀌고 나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했지만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루틴, 부부의 거리, 돈의 흐름. 이 3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퇴직은 인생의 절벽이 아니라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가장 찬란한 시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퇴직한 지 3개월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일할 걸. 눈물의 고백에서 배워야 할 은퇴 후 삶의 핵심 전략.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닥치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오랜 기간 정해진 조직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인생의 대전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단순한 휴식으로만 여긴 채 정작 필요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합니다. 얼마 전 58세에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이 왜 철저한 준비 없이는 후회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 겪기 쉬운 세 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 루틴 없는 일상은 무기력의 지름길. 박 씨는 퇴직 직후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 하루가 지나가며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 해석. 인간은 자유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속에도 의미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출근 시간, 업무, 회의 등 구조화된 일정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구조가 사라집니다. 특히 남성 퇴직자의 경우 직장 중심의 정체성이 강해 삶의 중심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퇴직 전부터 하루 루틴을 설계하세요. 기상 산책, 아침 독서, 커뮤니티 활동 등. 일주일에 12회 이상 사회적 접점이 있는 활동 지역센터, 평생교육, 봉사 등을 설정하세요. 가능하다면 소액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유튜브, 글쓰기, 재능 기부. 2. 부부 갈등, 퇴직 후 더 심해진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거리감이 커지는 역설.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화도 줄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퇴직 이후 위태로워지는 현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전문가 해석. 부부 관계는 같이 있는 시간보다 서로 존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각자의 리듬과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일상에 갑작스레 끼어드는 형태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안.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생활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12개만 설정하세요. 매주 금요일 마트 장보기, 매월 근교 걷기, 여행 등. 반대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각자 외출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조율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3. 경제적 여유?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생활비, 병원비, 가족 부양 부담. 박 씨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원비와 자녀의 학자금 부담이 겹치며 순식간에 생활의 여유가 무너졌습니다. 전문가 해석. 퇴직 후에는 예측 가능한 수입은 줄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식이나 금액, 퇴직금의 유지 기간만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노후 질병 등은 갑작스럽게 재정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해결 방안. 퇴직 전에 1년치 생활비를 현금화해서 따로 관리하세요. 비상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확보하세요. 소규모 창업, 재택근무, 플랫폼 노동, 건강보험료, 세금 등 퇴직 후에도 유지되는 고정 비용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세요. 전문가의 결론. 퇴직은 인생의 해방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두 번째 성장의 기회. 많은 이들이 퇴직을 해방 혹은 보상으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환점입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만 일해온 경우 퇴직 이후엔 심리적 공허함과 관계, 경제, 건강 문제에 급격히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반드시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퇴직 후 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시스템은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 때 퇴직은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건 방향키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 글은 은퇴 설계 전문가와 은퇴 후 심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싶으신 분은 지역 은퇴 설계 센터나 노후 준비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50대 중후반, 특히 회사에서 임원 타이틀까지 달아봤던 분들에게는 퇴직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상실감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대기업 H백화점에서 잘 나가던 임원이었어. 근데 55세 명퇴 이후엔 잡코리아만 눈 빠지게 보면서 6개월을 버텼지. 안 되더라. 이 말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구직 실패의 허무함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태물로 규정해버린 것 같은 서늘함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박봉이지만 기술 배우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과장님이랑도 코드 맞춰가며 하루하루 행복하다는 말, 이게 진짜 은퇴 이후 삶의 본질 아닐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돈 얘기만 해요. 연금이 얼마냐, 퇴직금이 얼마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건 일이에요. 거창한 직업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곳이 있고 거기서 누군가랑 함께 웃고 조금이라도 내 손에 기술이 남고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이요. 저는 오늘 이 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첫째 사례는 55세 명퇴 후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분 이야기예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면 보통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내가 이런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라고 마음을 굳혀버리죠. 그게 구직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은 집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잡코리아 들락거리면서도 포기 안 했어요. 기술 배우고 박봉이라도 일단 들어갔어요. 덕분에 지금은 조카뻘 과장님하고도 잘 지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 반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30년 대기업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53세에 나왔어요. 아예 한동안 우울증 비슷하게 갇혀 살았대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신세한탄만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게 이러다 술값만 날리고 건강도 잃겠구나 하는 거였대요. 그때부터 중소기업 현장 생산직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2주 만에 그만두고 싶었대요. 몸이 달라붙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만두면 진짜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버텼대요. 지금은 반장까지 됐고 젊은 직원들이랑 회식도 하고 자기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요. 그분 말이 딱 이거였어요. 사람이 편하려고만 하면 정말 편해지더라. 무덤이 제일 편하니까.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58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기업 격리과장 출신이었어요. 격리, 회계 이런 건 정말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은 부담스럽다면서 다 거절당했대요. 좌절하다가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과장이 카페 알바라니 창피하지 않냐 하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네요. 커피 만드는 기술 배우면서 매일 손님이랑 수다 떨고 단골도 생기고 오히려 격리과장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찾았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강사로도 불려가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술 가르치더라고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창피함을 버리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면 체면을 많이 따져요. 주변이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런 일까지 해? 하는 시선이 무섭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술이에요. 은퇴 후에는 정말로 나한테 남은 기술이 뭐지? 이게 생존의 핵심이에요. 박봉이어도 기술 배우면서 시작하면 언젠가는 내 몸값이 달라져요. 특히 제조업, 건설업, 미용,
요리, 카페, 심지어 청소 관리업까지 다 기술이에요. 나이 들수록 돈보다 기술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세 한탄해봐야 술값만 깨진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은퇴하고 우울하다고 술로 달래면 돈도 나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을 기술 배우는 데 쓰세요. 몸이 힘들어도 일하면서 배우면 그게 나중에 나를 먹여 살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대기업까지 다녔는데 지금 이런 일 하라고? 하고 자존심 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그 자존심이 내 은퇴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창피해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나이 50, 55, 60에도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엔 힘들지만 그걸 버티면 언젠가 나만의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내 자존심이 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퇴 후 삶의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창피해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한 발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막연히 일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경로가 있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되 귀 기울여 보세요. 먼저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재취업률은 40%를 겨우 넘습니다. 하지만 그 재취업 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생산직이에요. 다시 말해 대기업에서 관리자, 사무직, 전문직 하던 분들이 바로 그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경력, 내 직함이면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박봉이거나 계약직이거나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이거예요. 퇴직 전에 마음을 낮출 준비부터 하세요. 명함, 직함, 연봉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일자리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가 연봉 이 정도는 줘야 가지 하고 고르다가 23년씩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기술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먹고도 먹여 살려주는 건 기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술을 아예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배울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요. 실제로는 정부 지원 교육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1년에 30만 5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용접, 전기, 배관,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IT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50대, 60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에서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해줍니다. 두 번째 팁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에 반드시 배워두세요.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서 교육받을 여유가 없어요. 회사 다닐 때 야간,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젊은 상사나 동료랑 일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많은 재취업 실패가 갈등 때문에 생깁니다. 젊은 과장이 일 시키면 기분 상한다. 한마디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 그래서 못 버티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첫 사례에서 말했듯이 55세 명태한 분이 조카뻘 과장님이랑 코드 맞춰서 일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팁 관계는 기술이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술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존중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을 먼저 보여주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요. 젊은 상사에게 이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줘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히려 신뢰가 생기고 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현실적인 재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봉이면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턱대고 재취업하면 빚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퇴직 전부터 지출 구조를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이후 한 달 생활비를 350만 원 쓰던 분이 220만 원으로 줄여서 재취업 소득연금으로 버티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 차량 유지비, 과도한 외식비나 술값이 은퇴자, 가계의 최대적입니다. 퇴직 전 최소 1년은 미리 생활비를 박봉 재취업 수준으로 맞춰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렇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재취업 급여에도 적응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퇴직 후 우울감, 상실감은 정말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은퇴 후 23년 사이에 우울증 진단받는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출근을 하면 달라집니다. 설령 월급이 적어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하루를 채우는 느낌이 나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재취업을 치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걸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시니어 창업 권유하는 광고 많죠? 치킨집 차리면 월 500 벌어요. 카페 차리면 노후가 여유롭습니다. 실제로는 은퇴자, 창업의 80%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경험 부족, 상권 조사 실패, 가족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창업은 재취업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관련 업종에서 일해보고 배우고 시작하세요. 자본금이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소규모 1인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일자리가 보인다. 기술은 나이 들어서도 나를 먹여 살린다. 관계는 기술이다. 젊은 상사와도 배울 자세로 임하라. 재취업 급여 수준으로 생활비를 미리 맞춰라. 출근이 곧 멘탈 치료다. 창업은 위험하다. 충분히 배우고 시작하라. 여러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에도 사람은 배울 수 있고 쓸모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퇴해보면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겸손하게 배우며 또 한 번 멋진 커리어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61세 증권맨 퇴직 1년, 아내와 하루 24시간 붙어 살자 생긴 충격적 변화. 서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 후 부부 생활, 이게 맞아? 은퇴하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아내와 도란도란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다. 61세에 증권사에서 퇴직한 김영수 씨가며 30년 넘게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했고 이제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상황이 이상했다. 아내와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혼 생활 35년 차에도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기 일쑤였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알아서 밥 차려주고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요. 김씨 부부만 이런 게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한 남편들은 자신이 쓸모없어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집에서 상전 노릇하던 남편 결국 쫓겨났다. 이동수육 12세 씨는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아내와 38년을 함께 살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다. 퇴직하고 나니 아내가 나를 너무 귀찮아 하더라고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며 짜증을 냈어요. 이 씨는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었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에게 집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동안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있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고
이 씨는 제발 밖에 좀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출하는 습관을 만들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는 줄었다. 고동환 65세 씨는 제조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고 와서 하루 일과 얘기하고 주말이면 아내랑 외식도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귀해서 대화가 많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결국 소통이 줄어든 것이다. 해결책 부부가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려면 각자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은 꼭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김성준 59세 씨는 조기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은퇴 전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퇴직 후 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예전처럼 소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다. 남편은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커지고 아내는 왜 갑자기 돈을 아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게 된다.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부부가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의 생활 패턴을 침해하는 문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대화가 줄어드는 문제, 경제적 불안이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하지만 해결책도 있다. 집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기. 경제적 계획을 함께 세우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 은퇴 후에 부부 생활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만 있어도 부부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보자. 은퇴 후 부부 생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방법.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 소통 부족, 경제적 불안 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우울감, 남성은 더 심각하다. 뇌과학적 근거. 남성들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감소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은퇴와 함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커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활동성이 줄어든 남성들은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반면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필수다. 운동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활성화된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남성은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우는 이유 심리학적 근거. 사람들이 장기간 함께 있으면 친밀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하루 45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1215시간 이상 붙어 있으면 사소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MIT 인간관계 연구소에서는 사람은 일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쉽게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결책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일과가 필요하다. 하루 최소 23시간 정도는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지나친 친밀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 행동경제학적 접근.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갈등이 발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돈보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즉,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 한다는 인식보다 평생 벌었으니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는 단기적으로만 행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재설정해야 한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 계획을 부부가 함께 수립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예산을 설정한다. 즉, 감정에 따른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힘든 이유는 뇌의 화학적 변화, 지나친 밀착 관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충분하다. 뇌 활성화를 위한 운동과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각자의 시간을 유지하며 부부 관계에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